네, 안녕하세요. 에이다원입니다. 금일 오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왔죠. 파월 기자회견까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시장 반응이 조금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월 잔류 선언, 그리고 2026년 금리 인하, 그리고 유가, 그리고 캐비넛이 소식, 나스닥, 코스피, 금, 달러, 비트코인 온체인, ETF, 그리고 크립토 뉴스까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뉴스부터 보면 먼저 NIT부터 살펴볼게요. 헤드라인은 두 가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투표권법 추가로 약화시켰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란 전쟁 청문회에 나왔는데 전쟁 비용이 250억 달러를 넘었다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청문회 중에 AI 이미지를 올렸다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인데 제가 여기서 보는 건 전쟁 비용입니다. 하루에 10억 달러씩 쓰고 있다는 건데 이게 계속 쌓이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재무부 국채 발행이 늘어나고 금리 하방이 막히게 되죠. 전쟁이 길어질수록 역설적으로 달러 약세 압력이 쌓이고 그게 비트코인 장기 수요의 구조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월드스트리트저널은 파월이 가격 정점 아직 안 왔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동 유가가 FOMC발 인플레 재점화로 이어진다면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받는 구조로 갈 것이고 개별주 변동성도 커진다는 신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블룸버그인데 빅테크 실적이 크게 나왔습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가 AI 관련 실적 호조를 발표했고 이 세 회사가 합쳐서 올해 710억 달러 카펙스를 쏟아붓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AI 인프라 수요가 구조적으로 폭발하고 있다는 거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란의 호르무즈 개방 제한을 거절했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호르무즈 협상이 안 되면 유가 압박이 계속되고 연준 인하가 불가능해지는 사이클이 유지가 되는 거죠. 파월은 연준 의장 잔류도 선언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파월 잔류 소식이랑 유가 120달러 시나리오 경고가 나왔습니다. FT 에디터들은 유가 120달러가 되면 연준 금리 인하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현재 107달러에서 120달러가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니죠. 직전 고점이 117달러인 걸 보면은 현재 하방으로 가지 못한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추가로 소프트뱅크 AI 로봇 나스닥 상장 소식은 성장주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헤그세스가 이란 전쟁은 수렁이 아니다 라고 강변했다는 게 크게 나왔습니다. 250억 달러를 쓰고 있는데도 낙관을 오늘 강요하는 구조인 거잖아요. 대법원 투표권법 해제 소식도 크게 다뤘는데 이게 미국 정치 리스크 증가, 정책 불확실성 확대, 단기 시장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달러 신뢰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 위험 자산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현재 27,434포인트이며 단기적으로 27,600 위 안착을 해주면서 강세장으로 돌입한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3일봉 기준 다이버전스와 데드크로스 직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발현되지 않겠지만 누적이 되면서 이 윗구간에서 시간을 쓰면서 하락 구조로 바뀔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코스피는 어제와 똑같은 보합 수준이며 일본 기준 음봉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봐야 되고 눌린다면 6,400까지 우리가 단기 조정을 볼 수 있습니다. 유가는 지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107달러의 부근에 있으며 102, 103달러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중요한 저항선이었는데 강하게 뚫어버리고 그렇다면 여기가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순간이 되겠죠. 이후 직전 고점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까지 생겨버렸기 때문에 현재 유가는 하락보다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확률을 높게 보면서 우리가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핵심 변수는 미 이란 협상이고 미국 원유 순수입이 사상 최저로 음수로 전환됐다는 뉴스도 나왔기 때문에 공급 감소 구조가 유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가가 오르면 전 자산에서 압박이 오죠. 채소 재배 비용, 운송 비용, 에너지 비용 다 올라가니까 소비자 물가 역시 급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 차트를 보면 4,575달러입니다. 현재 4,505더블러 구간을 찍고 반등하는 중이며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이 되려면 4,800을 다시 탈환을 해야 됩니다. 그게 못 넘으면 다시 한번 현재 하방 구조로 따라가면서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인 게 유가가 올라가는데 금도 같이 올라갈 정상인데 같이 빠지고 있죠. 이건 달러 강세 변수가 금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며 달러가 잡혀야 금이 반등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금리를 보면 10년물 4.42, 30년물 4.9, 5년물 4.06%, 2년물 3.9%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2년물이 가장 크게 빠졌고 재미있는 부분은 FOMC가 동결을 했는데
단기물이 하락했다는 건 동결이 끝났으니까 이제 천천히 인하 방향으로 가겠지라는 기대가 소폭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이 기대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거죠. 달러 인덱스는 98, 거의 보합입니다. FOMC 이후 달러 강세가 다시 재개가 되고 있는데 지난 하락분을 바로 되돌리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98 이탈 여부가 관건이며 이탈한다면 약달러가 가속화될 수 있으며 비트코인이랑 금의 상방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온체인 쪽 살펴볼게요. 비트는 하락을 하는 구조에서 OI는 숏의 물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반등할 때 오히려 OI가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계속해서 롱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청산맵을 보면 핵심 지지는 75,000달러, 이 구간이 이탈하면 제가 말씀드린 73,000달러까지 쭉 밀릴 수가 있습니다. 고점 부근은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던 78.8 여기가 가장 중요하며 이 밑에서 숏 물량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즉 반등을 하려면 이 구간을 다 밀어내고 77.8K 위로 올라서서 지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펀딩비를 보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숏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롱들이 펀비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극단적인 편향은 아니고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BD를 보면은 갈색 고래는 다시 한번 팔고 있고 빨간 고래와 보라색 고래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래들 사이에서도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혼조 상태로 보여주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포지션의 크기를 줄이고 방향을 확인 후 진입하는 게 맞습니다. 비트코인 ETF를 확인하면 아직 RBIT는 집계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출이 되고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둘 다 유출이 되었고 집계가 되는 건 제가 텔레그램에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3일차 유출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유출이 구조가 된다면 하방 압력 또한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크립토 관련 뉴스를 보면은 연준이 금리를 3.5, 3.75 동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은 동결이 아니죠. 파월이 공식 성명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유가가 잡히지 않는 한 인하가 불가라는 걸 공식 선언을 했죠. 비트코인 단기 상방 트리거가 당분간 어렵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다음 FOMC 금리 인하 확률이 제로로 나왔습니다. 시장이 6월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소거해버렸죠. 더 심각한 건 2026년 연내 인하 확률이 3.3%까지 떨어졌고 인상 가능성이 8.2%로 등장했습니다. 유가가 계속 오르면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는 극단적 시나리오를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죠. 위험 자산에는 현재 비우호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케빈 허씨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상원 금융위에서 13대 11로 통과했습니다. 5월 15일 파월 임기 만료 전에 본 회의가 표결이 예정되어 있고요. 워시는 인플레이션 파이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임을 하면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수 있어서 달러 추가 강세, 비트코인 압박 가능성을 시장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4%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권고했습니다. 4%도 아직 너무 적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죠. 전통 IB가 포트폴리오 비중을 공식적으로 권고하기 시작했다는 건 기관 자금 유입 경로가 넓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는 과거에 비트코인이 사기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한 입장을 표명했었던 은행 중 하나입니다. 한국국세청이 2027년 1월부터 코인 과세를 본격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간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주식은 비과세인데 코인만 과세라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국내 투자자 이탈 압박이랑 단기 거래 위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K뱅크랑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 은행과 기관급 지갑 인프라를 연동하는 건데 한국 시장 크립토 제도와 가속 신호를 볼 수 있겠죠. 빅테크 카펙스는 아마존 2,000억, 마이크로소프트 1,900억, 구글 1,850억, 메타 1,350억, 합쳐서 7,100억 달러이죠. AI 인프라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데이터 센터, 반도체 수요급 증이 AI 관련 크립토 프로젝트에도 간접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가문 연관 월드 리버리티가 622억 토큰 잠금 해제 거버넌스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2년 이상 시장 미유통 조건이 붙어있긴 한데 통과되면 물량 부담이 잠재적으로 생기고 이해 충돌 리스크가 재부각될 수 있습니다. 솔라나가 양자 컴퓨팅 위험 대비 마이그레이션 플랜을 준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양자 컴퓨팅 위협이 현실화된 건 아니지만 현재적 대응이라는 게 기관 채택 근거를 강화하고 장기 신뢰도를 비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의 상방 시나리오는 파월 비둘기 전환 시 달러 인덱스 하락, 비트코인 금 반등, 나스닥 27,600 지지 확인,
강세장 진입 확인, 금은 4,500달러, 오더블럭 지지 유지, 반등이 이어지면 위험자산 안정화, 비트코인 ETF, IBIT 포함 시 순이익 조환 확인을 해야 되며 미 이란 협상 진전, 유가 하락, 인플레 해소 기대 이런 요소를 우리가 상방 시나리오로 기대를 해볼 수 있죠. 하방 시나리오는 유가가 다시 한번 109달러 돌파, 고점 경신, 인플레 폭발 재점화, 고 캐비너시 취임 시 금리 인하 추가 지연, 달러 강세, 비트코인 압박, 그리고 비트코인은 75,000 이탈 시 73,000달러, 롱 연쇄 청산, 나스닥 27,600 이탈, 증시 조정, 가속 위험자산, 연동 하락, 그리고 국세청 코인거래, ETF 유출 지속, 수급 구조 악화,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체크포인트 5가지 잘 봐주시면 되고, 종합하면 파월 매파 발언으로 연내 금리 인하가 사실상 붕괴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유가가 107달러 고공행진하고 있으며 방향을 정하려 하기보다는 지금은 리스크를 먼저 관리하고 지금 구간에서 천천히 시장에 안전하게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며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